한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메타 분석이 영양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안 좋은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지난 118번 영상을 먼저 보셔야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꼭 먼저 보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A에 대한 효과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데이터 결과를 보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한국 사람은 영양제 A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양제 A가 효과 없다고 데이터가 도출됐다면 이것을 토대로 한국 사람은 영양제 A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느낌적으로만 봐도 약간 성급해 보이죠? 당연히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연구 데이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강남구 사람이 한국 사람 전체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성급해 보이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양제 A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강남구 외에 다른 구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해본다거나 해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면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한국 사람이 영양제 A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야 한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데이터가 강남구라는 특수성을 벗어나 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임상연구실험은 보통 소수의 집단 내에서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의 집단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냈다고 한들 그 진실이 다른 집단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이 소수 집단의 사람들의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간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 찾아낸 진실을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규모 그룹보다는 대규모의 그룹에서 하나의 지역보다는 여러 지역들을 합친 경우가, 하나의 연구보다는 여러 연구들을 합친 경우가 당연히 보다 더 일반화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발표됐던 모든 연구 논문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 메타 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화에 더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 분석에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118번 영상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죠. 1종 오류는 원래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온 상황, 2종 오류는 원래 효과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나온 상황이에요. 연구가 진행될 때는 모든 오류가 적게 일어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1종 오류는 필히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메타 분석에 포함된 각각의 연구들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게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종 오류, 2종 오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에는 특히 1종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한 검증 도구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간 오류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연구 데이터가 있지만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들 중 효과가 있게 나온 것만 학회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효과가 있게 나온 연구 논문들만 세상에 출간된 상황을 뜻하는 오류예요. 지난 87번 커큐민을 주제로 했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커큐민 메타 분석에서도 커큐민이 관절염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것처럼 결과를 보였지만 출간 오류가 발간되는 바람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통계학적으로 표현하면 1종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메타 분석에는 이렇게 1종 오류의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한 번 더 필터링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 통계학에서는 데이터의 근거 수준을 다음과 같이 등급화해놨습니다. 보다시피 메타 분석이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근거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분석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 통과한 것이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까다로운 심사위원에게 인정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그 심사위원에게 합격을 받았다고? 와, 대단하다. 그럼 인정해줘야지. 그럼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메타 분석이 영양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안 좋은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마도 메타 분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인과관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이 근거 수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 분석도 완벽한 연구는 아니에요. 100% 완벽한 연구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메타 분석이 여러 연구 논문들을 모아서 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만약 논문의 저자가
마음에 드는 논문들만을 선택해서 분석을 하면 결과가 조작돼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보통 보면 메타 분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하나의 단일 연구의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가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게 나온 데이터만 기록을 하고 없게 나온 데이터는 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단일 연구의 경우 이러한 조작의 가능성이 가능한 이유는 이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이 100%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일 연구의 경우 데이터의 진위 여부에 있어 논문 저자의 양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메타 분석의 경우에는 저자가 각각의 연구 논문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리는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타 분석을 쓸 때 논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논문들을 검색했고 이러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선택했고 버렸다, 이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된 논문 데이터를 택이라는 과정을 저자가 속였다면 그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은 저자가 데이터 취합하는 과정을 속이기가 참 어려워요. 바로 탄로가 날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타 분석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사람이 만든 연구이기에 메타 분석이 완벽한 연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메타 분석 연구는 하나의 단일 연구보다 1종 오류, 2종 오류의 가능성이 훨씬 낮고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일반화된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취합 과정이 단일 연구보다는 속이기가 더 어렵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분석 연구가 하나의 단일 연구보다 더 높은 근거 수준에 랭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식품과 관련된 메타 분석 논문들을 검색해보면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경우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연구 논문보다 1종 오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일 연구의 경우는 건강식품과 관련되어 효과가 있다고 나온 논문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 이유가 왜인지 이제 짐작이 좀 되시나요?